해마다 증가세를 보여온 충남 인구가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산과 천안, 아산 등 3개 시만 늘고 나머지 시군은 모두 줄었습니다. 김동건 청양군수의 민선 7기 1주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올해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취재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예산과 홍성 택시비가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온 충남 인구가 2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개발 붐이 일었던 당진과 도청이 옮겨진 홍성도 인구가 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인구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인구는 212만 5,732명이었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180명이 준 수치인데요. 지난해 말보다는 550명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충남의 인구는 1994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했는데 25년 만에 감소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영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가 편입돼 한때 일시적으로 줄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과 대형 산업단지 개발, 투자 유치 등에 힘입어 매년 10,000명 이상은 인구가 증가해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역별 인구 추이는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시군별로 보면 북부권 3개 시, 서산과 천안, 아산은 인구가 늘었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줄었습니다. 특히 각종 공장이 입주하면서 꾸준히 증가하던 당진시와 도청 이전, 내포 신도시 개발로 역시 증가세를 보이던 홍성군의 인구도 감소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여파가 충남에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충남도는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구 감소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분야, 좀 어떤 겁니까? 네,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가장 먼저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인근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논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고등학생 68명이 한남대와 건양대 교수진들에게 미술 전공 실기와 디자인, 체육 등 7개 과목의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모두 정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지자체,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어 충남 전 시군에서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교육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는 1차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로 교육경비를 신청해 운영을 할 계획이며 충남 전체에서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밖에도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더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까? 네, 김 교육감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을 추진해 농공상업의 경계를 뛰어넘어 취업과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초등학교 수학교과서 보조 교재를 개발하고 학생 친화형 공간을 만들기 위해 3년간 1,17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 첫 해 성과로는 전국 최초 무상교육 실시와 학교 일제잔재 청산 작업, 교권보호 콜센터 운영 등을 꼽았습니다. 한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동건 청양군수가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은 무엇을 꼽았을까요?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취임 1년 가장 큰 성과로 세대별 맞춤 정책을 꼽았습니다.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65살 노인이 차지하는 만큼 함께 거주하며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고령자 맞춤 복지주택을 2021년까지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청년층에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느냐. 그다음에 농업 문제는 농민들이 정말 유통에 신경 안 쓰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지금 확정된 것이 우리 노인 우리 복지 문제. 요거는 이제 아까 207억 원의 행복타운 건설하고 또 44억 원의 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아쉬웠던 점으로는 충남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공모에 탈락한 부분을 꼽았습니다. 먹거리 통합센터 건립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농산물 판매 확보를 위해 2023년까지 세종과 서울의 농산물 직판장을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도 푸드플랜 센터를 제대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부여군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민들이 그 농사 짓고 판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내년 기대되는 사업으로는 충남 소방복합시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1년 건설 예정인 소방복합시설은 현재 문화재 표본조사가 진행 중으로 지역에선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김군수는 복합시설 부지에 문화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장소 변경한다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조금 문화재가 발굴된다 하면 문화재 조사 발굴 기간을 저희들이 최소한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 문화재 발굴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큰 문화재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 1년간 청양군은 960억 규모의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며 하반기에는 청양여자정보고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힐로TV 뉴스 김단비입니다. 예산과 홍성 택시비 기본 요금이 7월부터 500원 인상됩니다. 예산군과 홍성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택시 요금이 16.81%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2013년 8월 동결 이후 6년 만으로 업계 경영난 가중과 서민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요금은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됐으며 거리 요금은 90m당 100원에서 83m당 1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심야 시간대 운행과 사업구역의 운행에 따른 할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인사와 관련된 민감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공무직 가운데 공무원 가족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퇴직자 산하기관장 재취업으로까지 불똥이 튀었는가 하면 요직과 고위직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낮은 점은 황선봉 군수 공약인 여성 친화도시 탈락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또 청원경찰법에 따라 기관, 시설,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청원경찰이 사실상 내근직으로 전락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총무과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난해 말부터 심의위원회와 적격 여부 평가, 면접 등을 거쳐 본청 67명, 읍면 22명 등 8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중 10.1%가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공무원 가족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공무직 207명에서는 8.6%입니다. 김만겸 의원은 이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해 기간제 모집할 때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평생 공무원을 해 최고까지 올라간 뒤 퇴직한 분들이 산업단지 소장과 청소년 수련관장, 장애인 복지관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 주민들이 이해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말대로 예산 예당산단 관리사무소장은 기획실장을 지낸 전직 4급 서기관 2명이 청소년 수련관장과 장애인 복지관장은 5급 사무관 출신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데 직원 출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야 맞다. 그래야 국민도 공무원들을 우러러본다. 좋은 자리는 자기들이 다 갖는다는 말이 안 나오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성구 의원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객관적 평가 요소가 있었냐는 문의가 가장 많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승영 과장은 이와 관련해 나름대로 공정성을 각고했다. 앞으로 공무원 가족을 가급적 배제하는 등 최대한 챙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서산시의회가 집행부 공무원만 불러 진행하던 기존 행정사무감사의 틀을 깨고 관련 기업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대산 4사 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산 4사의 참고인 출석은 지난 4일 이수희 의원의 제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결정돼 이뤄졌습니다. 이날 출석한 4사의 안전환경 분야 관계자들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과 지역사회와 상생에 관한 문제점을 위원들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참고인 출석을 제안한 이수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요구를 하는 중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출석을 요구하게 됐다고 출석 요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최근 잦은 사고로 지역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보안시설 추가 설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시설물 교차 점검, 폐수 통합처리 시스템 구축, 공단 주변 해양사고 및 오염 예방, 유해관리 계획서 고지 시 2가지 방법 이상 병행 수행 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의원들은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영업이익 중 0.5% 이상 지역 환원,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 환원 사업 적극 추진,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지역 도급업체 대금 지급 확인 등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양 지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권 4대 현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법에 조속한 개정을 통한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소속 국회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충청권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하수 총량 관리제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15개 시군에서 지하수 총량 관리제를 시행하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하수 총량 관리제 시행 기준을 보완하고 지하수 정보센터 구축, 가뭄 대비 지하수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총량 관리제는 유역이나 읍면동별로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파악해 단계별로 이용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태안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다치거나 숨질 경우에 국민안전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태안군은 국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과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 장애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최고 1,000만 원의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태안군은 지난 2016년 가입한 바 있습니다. 예산 황새가 자연으로 방사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3세대를 이뤘습니다. 예산군은 목황 부부가 4개의 알을 낳아 지난달 새끼 황새 2마리가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황새공원 관계자는 방사 3세대 탄생은 모두가 고대하던 일이라며 방사 황새가 야생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해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 세종사무소가 오는 20일 문을 엽니다. 세종사무소는 기존 서울사무소에 이어 대외협력 전진기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예산 확보 지원, 각종 자료와 정보, 정책 동향 수집, 정부 부처와 업무 협조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세종사무소는 접견실과 재정협력관실, 스마트워크 센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텃밭 정원 가꾸기에 나섰습니다. 천여 세대의 주민들은 효성아파트 건너편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유휴지에 조성된 텃밭 정원에서 오이와 토마토, 고추 등 다양한 작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충남도는 이곳을 가족 이웃 간 교류의 장이자 어린이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가 응급 위기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인근 3개 정신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의료원 등은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입원을 막고 서산시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경찰서와 소방서 등과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태안 고남 폐총박물관이 태안군 복군 30주년을 맞아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한국 전통소금 태안의 자염 기획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자염의 전통 제조 방법과 자염 도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태안 자염은 말린 갯벌 흙을 바닷물로 거른 뒤 불로 끓여 만드는 것으로 입자가 고우며 염도가 낮은 순한 소금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충청 유교문화원에서 열리는 충청 유교문화원 기공식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19일 오후 3시 성문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당진시 에너지센터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19일 오후 5시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합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19일 오후 1시 30분 상황실에서 열리는 예산군 환경성 검토 자문단 재위총 및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김동권 청양군수는 19일 오전 11시 CJ헬로 충남방송에서 열리는 이슈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오전에 곳에 따라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산과 청양이 16도, 당진과 태안, 홍성이 17도, 예산이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산이 24도, 당진과 태안이 25도, 홍성과 예산, 청양이 28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흐리다가 구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빨래는 실내 건조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낮 시간에는 기온이 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냉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 오후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성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